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영양까지 풍부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재료가 있다. 하루에 2개 정도만 섭취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대부분 섭취할 수 있으며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달걀.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국민 식재료 달걀과 함께한다. 달걀은 1년 365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그 효능이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관 건강을 돕고 콜린의 생성을 도와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또한 엽산이 풍부해 임신부와 태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셀레늄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남성 건강에도 좋고 메티오닌이 알코올을 분해하며 체중 조절, 시력 보호,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좋은 음식입니다. 달걀은 표면이 깨끗하고 껍질이 두꺼운 것을 선택하는데 타원형의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선한 달걀이다. 달걀은 쉽고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많은 음식으로 탄생되죠. 맛도 무난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다른 식재료와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베이컨과 다른 채소들을 듬뿍 넣은 이탈리아식 계란찜인 에그 프리타타 만들어 볼게요. 달걀에 풍부하게 함유된 콜린은 뇌의 기억과 학습 능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에그 프리타타.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양파와 새송이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준다. 시금치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베이컨도 잘게 다져놓자. 이어서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베이컨을 볶아주는데 베이컨의 겉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는다. 키친타올로 기름을 제거해주는 것도 잊지 말자. 저는 식감을 위해서 베이컨을 크리스피하게 볶아줬는데요. 취향에 맞게 소시지나 해모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채소를 볶을 차례. 기름을 두른 팬에 양파, 버섯을 먼저 볶아주는데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가며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여기에 준비해둔 시금치와 토마토도 함께 넣어 볶는데 이때 익히는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한다. 재료가 다 볶아지면 키친타올을 깐 접시에 볶은 재료들을 올려 수분을 없애준다. 베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소를 볶을 때는 소금 간을 약하게 해주시고요. 채소를 다 볶은 후에는 키친타올에 올려서 수분을 충분히 빼주셔야지 프리타타 반죽이 질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프리타타 반죽을 준비하자. 커다란 보울에 달걀을 푼 다음 우유를 더해 잘 저어준다. 달걀 반죽 준비가 끝났다면 미리 볶아둔 재료들과 치즈를 넣고 소금도 조금 첨가한 후 잘 섞어준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프라이팬이나 피자팬에 프리타타 반죽을 옮겨 담자. 계란을 섞을 때는 너무 오래 치대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부드럽고 맛있는 프리타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준비한 반죽은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 정도 구워주는데 가스레인지를 이용한다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익혀주면 된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에그 프리타타. 베이컨과 시금치 등 부재료까지 풍성하게 들어있어 주말 아침 브런치 메뉴로도 저격이다. 달걀은 동서양을 넘나들며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유럽에서 즐겨 먹는 겨울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영국 역사상 최고의 간식이라고 손꼽히는 스카치 에그와 따끈하게 데운 바나나 우유 맛이 나는 음료, 에그녹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력을 보호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줘 노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금은 이름이 생소한 오늘의 두 번째 요리, 스카치 에그와 에그녹. 먼저 달걀을 삶아주는데 15분 정도 삶은 달걀을 찬물에 담가 식혀준다. 이어서 찬물에 식힌 달걀의 껍질을 벗겨주는데 스카치 에그를 만들 때 취향에 따라서 달걀을 반숙에서 완숙까지 삶아 준비하면 된다. 달걀을 어느 정도 삶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의 스카치 에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감쌀 고기도 준비하는데 다진 소고기에 케첩, 데리야끼 소스,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치대준다.
이어서 미리 삶아둔 달걀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히고 치댄 소고기로 달걀의 겉면을 감싼 다음 밀가루, 달걀, 빵가루 순으로 옷을 입힌다. 소고기 반죽에 소스를 많이 넣어서 너무 질게 되면 계란에 붙일 때 모양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반죽을 하실 때 이 점은 참고하세요. 이제 준비한 달걀을 튀길 차례. 식용유를 180도 정도로 가열한 뒤 반죽옷을 입힌 달걀을 넣고 노릇하게 튀겨주면 된다. 이번엔 에그녹을 만들 차례. 달걀에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 후 보울에 노른자와 설탕, 바닐라 에센스를 넣은 후 골고루 섞어준다. 그리고 냄비에 우유와 생크림을 붓고 아주 약한 불에서 75도 정도까지만 살짝 끓여주는데 끓인 우유와 생크림을 달걀 노른자에 조금씩 따라 넣고 잘 저은 후 한 김 식혀준다. 우유가 너무 뜨거우면 달걀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식힌 후에 달걀을 섞어주세요. 이번에 달걀 흰자를 준비할 차례. 달걀 흰자에 설탕을 약간 넣고 곱게 머랭을 쳐준다. 이어서 준비해둔 달걀 노른자 음료에 브랜디를 넣고 잘 섞은 뒤 머랭을 올리고 시나몬 파우더와 넘맥을 뿌려준다. 마지막으로 스카치 에그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 에그녹과 곁들이면 오늘의 요리 완성! 달걀의 이색 변신 스카치 에그. 달걀과 고기의 고소함에 겨울에 어울리는 음료 에그녹까지 더해져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온기를 더해준다. 달걀의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되므로 하루 한두 개 정도 섭취를 권합니다. 또한 날로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비타민을 파괴하기도 하므로 익혀서 반숙이나 완숙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품이므로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 같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작은 알 안에 큰 힘을 담고 있는 달걀. 영양이 풍부한 데다 손쉽게 요리할 수 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는 식재료인데 서양식 요리 오믈렛을 비롯해 달걀말이 달걀찜 등 달걀 하나만으로도 근사한 요리가 탄생한다. 이번 주말 색다른 달걀 요리로 가족의 밥상을 풍성하게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김경섭 아나운서의 휴가로 대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추워진 겨울철이 다가오면 따뜻한 국물 음식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이 뜨거운 국물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돼 있는데 여기에 짜게 먹기까지 한다면 다양한 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름철에야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만 겨울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더욱더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식사하실 때 국물 음식을 먹으면서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또 싱겁게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추워지는 겨울철에 나트륨 섭취를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증으로 인해 기도 벽이 부어오르고 외부의 자극 물질에 의해 과민 반응을 일으켜 기도가 좁아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인 천식. 기침이나 쌕쌕거림, 호흡곤란, 가슴 답답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공기가 찬 밤이나 이른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천식이란 기관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답답함, 천명음 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10대 만성질환에 속하는 천식. 천식은 한 번 발생할 경우 완치가 어려워 체계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천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곤란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심할 경우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만성호흡기 질환인 천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철에는요, 이유 없이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원인일 텐데 이 차가운 공기는 또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천식은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시던 분들도 요즘처럼 춥고 또 건조한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증상 악화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한 천식 발작은 호흡 곤란을 유발해서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지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천식입니다. 먼저 천식이란 질병에 대해서는 질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정확한 천식이란 질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네. 천식이란 호흡곤란, 기침, 거친 숨소리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정도의 가역적인 호기 기류 제한과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고요. 기도의 만성 염증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호기 기류 제한이라는 의미는 기관지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기관지가 좁아졌다라는 거고요. 이 기관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숨이 좀 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또는 치료에 의해서 회복이 가능하다, 즉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 기관지 기도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가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침 같은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증상이 없더라도 그리고 폐활량이 정상이더라도 만성 기관지의 염증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치료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천식에 걸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흔한 질병인지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약 3억 명 이상의 환자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 유병률 자체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만성 질환 중에 6번째로 큰 질병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질병 치료에 드는 직감적적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쉽게 걸리기 좋은 이 천식은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고요. 특히 이 유전적인 인자가 환경적인 인자랑 더불어서 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정말 알러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기도 과민성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기도 염증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좀 뚱뚱한 환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숙주 인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 인자로 보았을 때는 정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동물 털, 꽃가루 등의 알러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복합적으로 감염이라든지 직업성 자극 물질, 흡연, 대기 오염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기도의 염증이나 기도 과민성, 기도 수축을 나타내게 되고 이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병이 천식입니다. 이렇게 천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흡연이 가장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출생 전후에 흡연에 노출이 되면 유년기에 천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만 1세 이전에 천식과 관련한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또 우리 간접흡연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하기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요. 기존 천식 환자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정상 폐기능이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데 이 폐기능 감소가 더 촉진이 되고요. 치료를 하는데 치료 효과도 좀 떨어지고 증상도 그냥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서 좀 더 심한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금연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천명음, 가슴 답답함, 흉부 압박감, 호흡곤란, 목에 가래 등이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당연히 기침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고양이가 갸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목에 가래가 좀 끼어서
많이 불편해요, 답답해요. 심지어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 가슴팍에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너무 쎄하고 아파요 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 기침을 하는데 이게 감기로 인한 기침인지 천식으로 인한 기침인지 구분이 가능한가요? 기침에 때문에 병원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절반 이상이 저는 기침을 해요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천식 기침과 감기 기침을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언제부터 기침을 했는지거든요. 그래서 저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정말 노란색으로 많이 나와요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같은 어떤 급성기 기침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기침이 정말 저는 계절 바뀔 때마다 기침을 하고 한 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기침이 지속이 됩니다. 답답하고요. 가래 색깔이 누렇기보다는 좀 하얀색이에요. 이런 증상들을 2가지 이상 호소를 하실 때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증상의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좀 나빠져요. 아니면 이른 아침에 새벽에 깼는데 좀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라는 증상들을 말씀을 하신다든지 악화 요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감기나 운동, 알레르겐 노출, 날씨 변화, 웃음, 매연, 강한 냄새, 자극적인 물질 같은 어떤 자극적인 물질에 노출이 되고 나서 기침, 호흡곤란,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급성기 감염보다는 천식을 좀 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서 흔한 질병인 천식.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 국민의 5에서 10%가 천식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 전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감기를 달고 살고 기침을 하는데 3개월 전부터 더 심해져서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어보거나 치료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지난달에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거든요. 좋아졌는데 다시 끊고 보니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나요? 1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 자칫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천식. 잦은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있을 때, 그리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기침이 심해지면 천식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환자는 평소 기침을 많이 하고 환절기 악화가 되는 적이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1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알레르기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검사, 폐기능 검사, 기관지 유발 검사 등의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천식의 진단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알레르기로 인한 천식이 의심되는 경우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규명하기 위해 피부 반응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폐기능 검사를 통해 기관지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관지 확장제를 마신 뒤에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기관지 과민성의 정도와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지 유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평상시에 기침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숨이 좀 더 찬 것 같아서 왔습니다. 천식을 진단받거나 검사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감기에 걸리면 숨이 좀 차긴 하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약물 부작용은 없으세요? 1년 전에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을 먹고 숨이 많이 차서 응급실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 성인 천식 환자의 28%가량은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인해 천식이 유발된다.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의 경우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순식간에 급성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 있어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 환자는 천식 증상과 더불어 약물 알레르기의 과거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냄새를 맡지는 못하는 건 아닌지, 예전에 충농증으로 수술을 했던 기억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레르기에 대한 검사뿐만이 아니라 약에 의한 기관지 유발 검사 등을 통해서 확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 치료의 목표는 급성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꾸준히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다.
우선 환경적으로 천식 증상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회피해야 하며 항염증 효과를 통해 천식 증상을 조절하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입으로 들이마셔 사용하는 흡입제의 경우 약제가 기도에만 전달이 돼 약효를 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천식이라는 질환은 조절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즉 완치의 개념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평상시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인해 좀 불편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와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천식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우선 증상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금연은 기본이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감기는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 천식, 꾸준한 관심과 관리만이 해답임을 명심하자. 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분들도 만나보고 또 천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식의 진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이 의심되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폐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호기 기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호기 기류 제한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관지 유발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천식 상태로 약을 써서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호기산화질소 검사나 운동 때문에 악화되는 천식 환자들이 있다고 하면 운동 유발 검사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매일매일 이제 간이 폐기능 검사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매일매일 폐기능을 측정을 직접 해서 이 과도한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또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알레르기 질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이 IgE 검사나 피부반을 닦음 검사 등 같은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폐기능 검사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폐 기능 검사는요, 말 그대로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폐 활량 검사라고 표현을 하면 환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수월해 하시더라고요. 이 보시면 요 FEV1이라고 하는 수치의 개념이 이제 1초 동안 내가 후 하고 내쉴 수 있는 강제 이제 호기량인 거고요. 기준은 본인이 됩니다. 보시면 이분은 34%를 불었거든요. 원래 예측치, 그러니까 키나 나이, 몸무게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낸 수치가 3.48리터라고 하면 현재 이 환자분이 불어낸 실제 수치는 1.2리터로 34%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80%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수치가 떨어져 있어서 이때 당시에 숨이 많이 찼고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많이 들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반면에 흉부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천식은 기관지의 질환이고 폐질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증상 중에 오로지 기침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 천식도 있다고요? 네, 사실 천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저는 기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증상이 뭐 답답하다, 숨이 차다 이런 증상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다른 증상 하나도 없이 기침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기침 이형 천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드리고 이제 살면서 누구나 다 기침을 해요. 사실 한 번도 기침 안 해본 사람은 이제까지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다만 그 기침이 이제 기관지나 기도, 폐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 몸이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원인들이 뭔지를 좀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했을 때 1번 중에 하나는 최근에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진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혈압약 중에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에 의한 이제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혈압약 먹은 지 한 7, 8개월 됐는데 기침을 계속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한 20분 중에 1분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으로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라든지 상기도 기침 증후군, 예전 말로 후비루라고 하는데 코가 뒤로 넘어가는 증상 때문에 기침을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만성 부비동염이나 성대 기능 부전이나 호상구성 기관지염 같은 질환들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기침 이형 천식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노인성 천식 같은 경우에는 동반 질환이 많아서 더욱더 이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더불어서 이 노인성 천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는 나는 감기에 걸려서 계속 낫지를 않고 감기를 달고 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천식이라고 이거를 생각을 하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약 먹고 좀 좋아지니까 나았네. 근데 약을 끊으니까 다시 나빠지고 이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치료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감기를 달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동반 질환, 이제 혈압이나 당뇨, 심부전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병들은 약을 안 드시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반면에 천식약은 좋아지면 끊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 약을 쓰는 것도 어렵고 진단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흡연을 했던 과거력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감별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아스피린 같이 약물 알레르기로 인한 천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천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입니다. 이 보통은 약국에서 파는 약을 먹고 나는 숨이 찬 적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대 한 28% 정도까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천식 환자가 100명이면 한 20명에서 30명까지는 이런 환자들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중증 형태의 천식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당장 진단이 되지 않아요. 한 20, 30대부터 비염 증상, 저는 코가 매일 막혔고 콧물이 많이 났고 피 용종 때문에 수술을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감기를 먹었더니 갑자기 숨이 찬데 저 갑자기 이렇게 천식을 진단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이런 없던 약물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염 증상, 좀 심한 형태의 비염, 축농증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후에 천식과 아스피린 과민성이 발현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통제에 노출이 되고 나서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기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소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의 약제의 노출에 의해서도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내과로 오셔서 알레르기 내과 진료를 보시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참 다양한 천식의 종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식에 걸리면 천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이 또 동반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하나의 어떤 세트다라는 표현을 저는 가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이 숨이 결국에는 기관지, 기도, 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동반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일환인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가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약물 알레르기도 가능성이 있고 가끔 검진하고 나서 저 피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하고 보면은 호상구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천식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식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아무래도 치료 과정 자체가 단계별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환자가 오면 정말 천식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분은 어느 단계의 치료가 조금이라도 맞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용량의 약을 써볼 것인지 중간 용량의 약을 써볼 것인지 아니면 고용량의 약을 써볼 것인지 또 개인 의원에서 계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그냥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될지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치료가 이분에게 합당할지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단계나 3단계 정도로 치료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약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유지를 해보고 환자가 잘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 그 전 단계로 내려갈 것을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두 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증상이 그냥 비슷하다 또는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단계를 한 단계 높이거나 2단계를 높여서 치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천식의 치료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이제 제대로 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1번은 사실 원인 항원이 있거나 원인 어떤 악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원인이 있으면 그걸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회피가 다 되지 않죠.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약물 치료들이고요. 물론 먹는 약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이 천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약은 흡입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해당하는 장기, 즉 기도에다가 약을 직접적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약제들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천식하면 흡입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흡입제 사용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해당 부위에 직접적으로 연고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천식이라는 병은 앞서 정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성 염증이고 기도가 수축하는 병이죠. 그래서 이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항염증제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수축한 기도에 대해서는 기관지 확장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들 여러 가지 흡입제들이 결국에 그런 약제들의 복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 항염증제가 스테로이드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흡입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신 부작용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장기에 직접 약을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평생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네, 평생 쓰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쓰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슬프거든요. 근데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 조절이 이루어지면 감량 및 조절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수긍을 하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스테로이드 치료제보다는 이 흡입제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흡입제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 존재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캔디다증입니다. 즉 입안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어쨌든 저희가 간과를 해선 절대 안 되는 부작용이고요. 그 밖에 불편해하는 증상으로는 목소리가 좀 변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는 흡입제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목소리가 변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흡입제를 찾으면 이제 됩니다. 상기도 자극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기침이 나온다. 이 가루, 미세한 가루지만 이 입자위에서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전신 부작용으로는 흡입제의 용량이나 효능, 투약 기구,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간 대사 능력 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고용량 흡입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전신적인 부작용, 뭐 멍이라든지 부신 억제라든지 골밀도 감소 등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적절한 시기에 어떤 처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약물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알레르기로 인한 천식 같은 경우에 또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어떤 면역요법이 있을까요? 네, 면역요법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로 맞는 방법 그리고 입으로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알레르겐에 내가 노출이 돼서 증상이 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면역력을 길러주는 치료가 면역치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할 수 있을 법한 환자들은 정말로 이분이 알레르기 천식이 맞다. 즉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심하고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 그리고 회피나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경한 알레르기 천식 환자들에게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원인 항원에 실제 노출을 시킴으로써 악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증 천식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금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수능도가 좋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치료들의 효과가 정말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식이라는 게 완치가 어렵고 잘 조절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천식 치료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다들 물어보세요. 저 완쾌할 수 있나요? 저 완치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 환자분들한테 이 질환의 치료는 조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병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잘 달래서 내 친구로 삼고 이 친구가 괜히 나에게 어떤 내 삶에 썩내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서 지내도록 이제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보통 드리고요. 결국에는 정말 최소한의 약물로
치료 효과는 최대한으로 내는 것, 즉 무증상으로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이제 향상된 폐기능, 내 최고의 폐기능을 가지고 살게끔 하는 게 치료의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증상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급성으로 악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잘 조절이 되던 분이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갑자기 기침이 나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걸 저희가 천식의 급성 악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조절이 잘 되던 환자들은 조금만 힘들고 많은데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 요인에 의해서 천식 악화가 발생을 했다면 현재 치료 수준에서 변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약 잘 안 쓰던 분들은 약을 더 잘 써야 되고 약을 규칙적으로 쓰시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더 단계를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속효성 배탕진제, 산소 치료 그리고 전신 스테로이드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거나 혹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정말 심하면 중환자실에 입실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런 나쁜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쓰면서 조절 상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천식 환자분들 중에 내가 천식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이 자가 설문 문항도 존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표현하기로 혹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문진을 할 때 물어보는 거는 낮에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뭐 학교 가야 될 학생들은 학교 잘 갔는지, 직장 생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직장 생활 잘 했는지, 그리고 요 1번이랑 2번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밤에 이 병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응급 약물을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셨을 땐 잘 조절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잘 못한 것 같으세요? 라는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높을수록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온다. 그럼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봐서 이분이 지난번에는 25점이었는데 지금은 20점, 그 다음에는 뭐 15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이 약이 잘 조절이 되고 있구나. 단계를 좀 조절해도 되려나? 혹은 이 단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간접적인 어떤 지표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식을 잘 조절하려면 악화 요인을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악화 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가장 많은 원인은 요 상기도 감염,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 밖에도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변화나 대기 오염, 그리고 미세먼지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자극적인 물질이 될 수 있는 담배 연기나 화학 물질, 강한 냄새,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이나 운동에 의해서도 천식 악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앞서 우리가 그 환자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던 약물 알레르기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식품 첨가물이나 스트레스 등도 이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평상시에 좀 조절을 하고 내가 악화되는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지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천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봅니다. 네,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천식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수술로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고요. 약으로 치료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천식은 꾸준한 달리기를 통해 폐활량을 늘리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제가 O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가 갈 정도의 심하고 격렬한 운동 때문에 이제 천식이 갑자기 악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운동량을 이제 적당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동 자체나 찬바람에 의해서도 천식 악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고 너무 격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과도한 운동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OX 퀴즈는요. 천식은 약이 증상으로 조절이 된다면 끊어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절대 X입니다. 절대 X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절하는 병이기 때문에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필요시 약 사용까지 단계를 점점 낮춰가는 게 원칙이고요. 절대 먼저 끊으시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이분은 약을 좀 끊어보거나 혹은 줄여봐도 된다라는 기준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으로 임신 중에 천식 치료는 태아에게 해롭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X입니다. 임신 중이라도 절대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항상 산모에게 표현을 하는 말은 엄마가 숨차면 아기도 숨차니까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임산부에게 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떤 흡입제나 약제 치료를 통해서 임신 중에 편안하게 지내야지 아기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 감기약을 복용할 때 천식약은 끊어도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저는 X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기는 사실 천식 급성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천식 증상이 악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천식약을 좀 더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증상 조절하는 감기약은 천식약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천식이 있어서 천식약을 드시고 있는데 그 약 끊고 저는 그냥 감기약 먹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감기약도 주세요 하면은 이 약을 유지하신 채로 이 감기약을 새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저 항상 대학병원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처 병원을 가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약에 추가해서 드실 수 있는 약을 처방을 받으세요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절 상태가 지금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약을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 그 약을 오히려 끊어버리면 감기가 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뿐만 아니라 유해성 화학물질이나 음식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진먼지, 진드기, 또 음식, 유해성 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이나 혹은 이게 나쁜 냄새 같은 것을 맡았을 때 천식 악화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이제 도드라지지 않았다가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 발생 포인트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유해성 물질이라든지 음식 같은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일으키나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호흡기 질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이런 거는 명확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하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천식 급성 악화를 유발한다라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를 통해서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코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서 알츠하이머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 등의 이상을 유발한다라고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떤 병의 정확한 원인이다라고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는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기침을 오래 하면 천식이 될 수 있나요? 네, 기침을 오래 했을 때 이것이 천식이 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맞습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오래가는 기침이 감기가 아니라 천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침을 오래 하면 천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기침이 오히려 천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지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천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천식은 조절을 통해 극복하는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천식이 진단이 됐을 때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조절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고요. 이게 극복이 사실은 아니라 조절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천식 질환의 어떤 조절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이 질환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건강플러스 천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알레르기내과 김지혜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겨울철에 기온이 1도 내려가면 천식 환자의 고통은 약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야외에 긴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천식 악화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독감 예방 접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플러스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